60세 이상이라면 이 하나의 달콤하고 즙이 많은 습관이 당신의 뇌졸중 위험을 조용히 높일 수 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아무런 경고도 없이, 증상도 없이, 통증도 없이 말이죠. 아무 문제 없이 잠자리에 들었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말이 어눌해지고 균형을 잃거나 한쪽 몸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뇌 전문의로서 저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예고 없이 찾아오는 뇌졸중을 겪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흡연 때문도, 패스트푸드 때문도, 운동 부족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건강하다고 믿었던 바로 그것, 바로 과일 때문이었습니다. 네, 과일입니다. 매일 수백만 명의 노인들이 과일을 먹으며 그것이 심장, 뇌, 소화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많은 과일들이 건강한 노화를 지원하지만 잘못된 시간이나 양으로 먹으면 일부 과일은 조용히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과일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뇌를 탈수시키며 약물과 위험한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점은 아무도 그것에 대해 경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60세 이상인 분들에게 뇌졸중, 기억력 저하 또는 뇌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는 9가지 흔한 과일을 소개할 것입니다. 당신의 건강 습관이 역효과를 낳고 있을지 궁금했던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반드시 들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다고 약속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벨을 켜두세요. 당신을 위한 건강 팁을 놓치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즐기셨다면 댓글에 이를 남겨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0을 남겨주셔서 어떻게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지 알려주세요. 1. 바나나. 너무 빠른 칼륨 과다 섭취. 저는 뇌 전문의로서 예기치 못한 뇌졸중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러나 재난으로 이어지는 한없이 순진해 보이는 습관들이 저를 가장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믿거나 말거나 바나나는 그런 숨겨진 위험 중 하나입니다. 아마 당신은 평생 동안 바나나는 완벽한 간식이라고 들었을 것입니다. 부드럽고 소화가 쉽고 칼륨이 풍부하고 심장 건강에 좋다고도 하죠. 그리고 30대나 40대 평균 성인에게는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60세가 넘으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특히 신장, 혈관, 심장이 칼륨 같은 미네랄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다루는 방식이 달라지죠. 이를 명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신장이 자연스럽게 느려집니다. 효율적으로 걸러내지 못하게 되죠. 특히 고혈압, 당뇨가 있거나 AC 억제제나 이뇨제와 같은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 말은 바나나의 풍부한 칼륨이 혈류에 축적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심장이 제대로 뛰지 않기 시작하고 혈관이 좁아지고 가장 나쁜 경우에는 혈액이 자유롭게 흐르는 곳에 혈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뇌에서 이런 혈전이 생기면 몇 초 만에 모든 것이 멈출 수 있습니다. 저는 오하이오 출신의 은퇴한 목수인 레이몬드 씨라는 환자를 기억합니다. 그는 키가 6피트 6인치였고 활동적이고 정신이 맑았으며 건강한 식습관을 자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오트밀 위에 바나나를 썰어 넣고 오렌지 주스와 함께 혈압약을 먹었죠. 1년 넘게 해온 루틴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침 그의 아내는 그가 욕실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왼쪽 팔이 움직이지 않았고 말이 어눌해졌습니다. 병원에서 스캔 결과 작은 뇌졸중이 확인되었습니다. 그의 혈중 칼륨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아져 심장 리듬에 영향을 미치고 하룻밤 사이에 혈전이 형성된 것이었죠. 그는 하루 2개의 바나나가
그의 약물과 결합되어 위험한 상황으로 몰고 간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은 노인들이 절대 듣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칼륨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보충제나 여러 번의 과일 섭취, 특히 한 번에 모두 먹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큰 바나나 한 개에는 450mg 이상의 칼륨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장이 최적의 상태가 아니라면 이 정도 양이 몸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만약 그 바나나를 밤에 먹게 되면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수분이 감소하며 약물이 여전히 활성화된 상태에서 그건 완벽한 폭풍을 만들어냅니다. 굳은 동맥, 끈적한 혈액, 그리고 결코 두 번째 기회를 주지 않는 혈전이 생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60세 이상이라면, 특히 심장약이나 혈압약을 복용 중이라면 하루에 반 개의 바나나로 제한하시고 아침에 먹고 항상 단백질인 그릭 요거트나 견과류와 함께 먹어 혈당 상승을 늦추세요. 바나나 스무디, 바나나 빵은 피하고 절대로 자기 전에 먹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칼륨이 풍부한 음식이 당신의 처방약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의사와 상담하세요. 당신의 생명이 그에 달려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겁니다. 예전에는 몸에 좋은 음식이 이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이해하지 않으면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바나나가 충격적이었다면 이제 포도가 혈당, 뇌혈관, 그리고 고유한 염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들어보세요. 다음 섹션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당신이 간식으로 포도를 먹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여전히 영상을 보고 있고 이 내용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아래의 이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함께 있다는 걸 알려주세요. 이제 두 번째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포도. 작은 패키지 속 당폭탄. 포도. 달콤하고 즙이 많고 상쾌합니다. 마치 봄날의 산들바람처럼 순수하고 해롭지 않아 보이는 간식이죠. 포도는 항상 과일 플래터나 시리얼 볼에 있고 일요일 점심 후에는 손자들과 함께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60세 이상, 특히 숨겨진 혈관 문제나 불안정한 혈당을 가진 사람들에게 포도는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는 고유한 촉발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포도는 섬세한 껍질에 쌓여 있는 농축된 당이라는 사실을 잊기 쉽습니다. 작은 포도 하나가 위험하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특히 씨 없는 매우 달콤한 종류의 포도를 한 줌만 먹어도 자연당인 포도당과 과당이 혈류로 급격히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든 뇌와 혈관에는 이 급격한 상승이 큰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의 몸은 혈당을 관리하는 데 덜 효율적입니다. 인슐린 반응이 느려지고 혈관은 더 약해집니다. 그리고 당 수치가 급격히 상승하면 그것은 단순히 췌장을 스트레스에 빠뜨리는 것만이 아니라 동맥벽, 특히 뇌로 가는 동맥 내부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 동맥들이 염증을 일으키면 점점 딱딱해지고 좁아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혈관의 내벽에 미세한 찢어짐이 생기고 그곳에서 혈전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느끼지 못할 수도 있고 정기적인 검사에서도 발견되지 않을 수 있지만 당신의 몸은 고요히 뇌졸중을 일으킬 완벽한 조건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미주리주에서 은퇴한 교사인 80세 장넷 모리스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자연식을 고집하며 탄산음료나 가공식품을 피하고 항상 신선한 과일을 먹었습니다. 그녀의 아침 간식은 바로 포도였죠. 신문을 읽거나 뉴스를 보며 한 2컵씩 먹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생일 카드를 쓰면서 시야가 흐려지는 것을 느꼈고 잠시 후에는 손이 떨리며
축하합니다 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딸은 그녀를 병원에 데려갔고 그곳에서 바로 뇌졸중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녀의 검사에서 혈당이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A1C 수치도 당뇨 전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혈관 시스템에서 지속적인 저등급 염증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었죠. 장기간 고당분 식사, 특히 단백질이나 섬유질 없이 과일을 섭취한 결과였습니다. 과일 섭취가 무조건 좋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과일이 건강하다는 것은 매우 흔한 믿음이지만 나이가 들면서 어떤 음식을 언제, 무엇과 함께 먹느냐가 그 음식 자체보다 더 중요해집니다. 포도는 빠르게 소화됩니다.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고 만약 혼자 먹거나 탈수 상태거나 스트레스가 많은 상태에서 섭취하면 몸은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관이 좁아지며 혈전이 더 쉽게 형성되는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날은 몰라도 하루하루 주마다 쌓이다 보면 어느 날 그 영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나이 많은 환자들에게 말합니다. 결코 빈속에 포도를 먹지 마세요. 한 그릇 가득 사지 말고 항상 단백질이나 몇 개의 아몬드, 치즈 한 조각과 함께 먹으세요. 포도는 작은 한 줌으로 제한하시고 가능하면 활동적인 시간대에 먹으세요. 만약 당뇨병이 있거나 혈압약을 복용 중이라면 의사가 특별히 권하지 않는 한 포도를 피하세요. 단순한 간식이 시간이 지나면서 균형을 잃고 기억력이나 독립성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달콤하고 위험한 많은 노인들이 좋아하는 열대 과일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 과일은 당도와 효소가 많고 밤 동안 뇌에 미치는 영향도 있죠. 그게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파인애플입니다. 이 파인애플이 왜 당신의 뇌에 해를 끼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파인애플, 산과 당의 조합. 파인애플에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한 입 베어 물면 햇살이 느껴지는 듯한 달콤하고 톡 쏘는 열대적인 맛이죠. 많은 노인 환자들이 저녁 식사 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가벼운 간식으로 파인애플을 좋아합니다. 그것이 자연스럽고 효소가 풍부해 소화를 돕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노인들이 깨닫지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과일이 잘못된 시간이나 상태에서 먹힐 경우 파인애플은 뇌졸중의 조용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파인애플에는 브로멜라인이라는 천연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브로멜라인은 체내 단백질을 분해할 수 있는데 적은 양은 소화를 돕는 데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하게 섭취하거나 특정 약물과 함께 먹으면 혈액 응고에 영향을 미치고 혈소판 기능을 저하시켜 예측할 수 없는 출혈이나 혈전 형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인 분들에게 이 불균형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인애플의 당도도 문제입니다. 파인애플 한 컵에는 16g 이상의 자연당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나 사과와 달리 파인애플은 높은 당지수 GI를 가지고 있어 혈액에 빠르게 당을 흡수시킵니다. 하루 중 늦은 시간에 먹게 되면 이 급상승한 당은 에너지로 사용되지 않고 그대로 혈액에 남아 혈관에 부담을 주며 잠을 자는 동안 계속 순환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장 간과되는 위험은 산도입니다. 파인애플은 미국 식단에서 가장 산도가 높은 과일 중 하나입니다. 이는 식도를 자극하고 고요한 역류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일부 노인들에겐 전형적인 화끈거림 없이도 이러한 역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세한 흡입이나 밤사이 기도 압력의 변화가 생기는데 이는 수면 중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을 줄여 뇌졸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발생하는 뇌졸중은 가장 치명적인 종류입니다. 저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은퇴한 77세의 합창단 지휘자였던 클라라 휴즈 씨를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활동적이고 정신이 맑았으며 깨끗한 식사를 고수하였습니다. 가공된 단 음식을 피하고 디저트를 대신해 저녁 후 파인애플을 몇 조각 먹는 것이 일상이었죠. 이 루틴을 1년 넘게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그녀는 정신이 혼미하고 방향 감각을 잃은 채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딸은 그녀가 말을 더듬고 균형을 잡을 수 없는 것을 발견하고 급히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CT 스캔 결과 그녀는 작은 후두 순환 뇌졸중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혈액 검사에서는 혈당이 높았고 밤사이 역류로 인한 자극이 있었으며 혈소판 이상이 확인되었습니다. 원인은 한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매일 저녁 먹었던 파인애플이 그녀의 신체에 해를 끼친 것이었죠. 산성 역류, 당분 급상승, 브로멜라인의 혈액 응고에 대한 영향이 결합된 완벽한 폭풍이었습니다. 클라라 씨의 사례는 결코 유일한 경우가 아닙니다. 노인들에게는 소화가 느려지고 혈관벽이 얇아지며 수면이 더 취약해집니다. 여기에 산성도와 고당도 과일이 밤에 추가되면 혈관이 수면 중에 수축될 위험이 커집니다. 뇌가 가장 취약한 바로 그 순간에 말이죠. 그리고 맞습니다. 적절한 상황에서 혈전이 조용히 형성되어 잠자는 동안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만약 파인애플을 좋아하신다면 하루 중 이른 시간에 소량으로 먹되 절대로 공복에 먹지 마세요.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이라면 의사와 상의한 후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자기 전에 먹지 않는 것입니다. 뇌는 안정성을 필요로 하며 수면 중에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과일 하나도 신체의 균형을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네 번째, 수박. 항상 수분을 공급하지는 않습니다. 여름에 미국에서 수박만큼 사랑받는 과일은 찾기 어렵습니다. 7월 4일에 차갑게 자른 수박, 손자들과 함께 씨를 뱉으며 즐기는 시간, 그리고 뜨거운 오후에 정원에서 일한 후 상쾌하게 먹는 그 달콤한 바삭함. 수박은 해롭지 않아 보이고 심지어 건강에도 좋은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수박은 수분이 풍부합니다. 그러나 노인들, 특히 심혈관 문제나 특정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들이 수박을 먹을 때는 조용히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도나 산도 때문이 아니라 수박이 체내에서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뇌 전문의로서 많은 나이 든 사람들이 자신이 안전하다고 생각한 음식을 통해 뇌졸중 위험을 모르게 초래하는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수박은 바로 그런 과일 중 하나입니다. 수박은 수분이 많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수박은 이뇨제처럼 작용합니다. 즉, 더 자주 소변을 보게 만듭니다. 25세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75세의 노인에게는 이 빈번한 배뇨가 하룻밤 사이 탈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탈수는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조용한 촉발제 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탈수 상태에서는 혈액이 두꺼워집니다. 마치 시럽처럼 좁은 혈관을 천천히 흐르게 되죠. 두꺼운 혈액은 둔하게 움직이며 혈전이 형성될 시간이 더 많아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 혈관이 이미 단단해진 상태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뇌는 산소 변화에 매우 민감한데 혈액 흐름이 느려지거나 중단되면 뇌는 더욱 취약해집니다. 이것은 특히 밤에 몸의 자연스러운 순환이 감소하고 혈압이 떨어지는 시간대에 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인디애나 주에서 은퇴한 82세의 우편 배달부인 하워드 라킨 씨를 기억합니다. 그는 매일 걸으며 가공된 설탕을 피하고 항상 건강한 음식을 먹으며 살아왔습니다. 그가 즐기던 습관 중 하나는 저녁 후 수박을 두세 조각씩 먹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가 복용 중인 약물이 이뇨제였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수박의 자연적인 수분을 끌어내는 효과와 약물의 결합이 그의 몸을 탈수 상태로 몰고 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하워드는 심한 어지러움을 느끼며 일어나다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을 때 그의 혈압은 위험할 정도로 낮았고 혈액 검사에서는 농축된 혈색소가 확인되었습니다. 스캔 결과 그의 좁아진 혈관에서 작은 뇌경색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워드에게 수박은 그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그를 탈수 상태로 만들어 뇌졸중의 위험을 키운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공유하는 이유는 불필요하게 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수박 같은 건강한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이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신체와 상호작용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수박은 늦은 시간에 먹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체액량을 낮추는 약물을 복용 중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수박을 먹을 때는 조심하세요. 하루 중 이른 시간에 먹고 전해질이 포함된 음식과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소금 한 꼬집이나 코코넛 물과 함께 먹으면 몸이 더 이상 탈수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뇨제를 복용 중이라면 수박을 매일 섭취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자신의 몸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어지러움, 밤새 입이 마르거나 혼란스러운 기분이 들었다면 이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경고의 신호입니다. 90%가 물로 이루어진 수박조차도 뇌 건강을 슬쩍 훔쳐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가장 끔찍한 점은 그 피해를 느끼기 전에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5. 오렌지, 감귤류 상호작용. 오렌지는 오랫동안 미국 가정에서 건강을 상징하는 과일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신선하게 짜낸 오렌지 주스를 마시거나 주방 테이블 위에 놓인 오렌지 조각 혹은 크리스마스 양말에 담겨있는 오렌지가 그 예입니다. 몇십 년 동안 오렌지는 자연의 비타민C 기적, 몸에 좋은 과일로 여겨졌죠. 하지만 60세 이상인 노인들, 특히 심장이나 혈압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에게 오렌지는 조용히 혈액 응고와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는 화학적 칵테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당분이 아닙니다. 오렌지 한 개나 오렌지 주스 한 잔이 혈당 수치를 급격히 상승시킬 수 있다는 점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바로 감귤류에 포함된 천연 화합물인 퓨라노쿠마린, 프라노초마린입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이 화합물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퓨라노쿠마린은 몸에서 특정 약물이 대사되는 방식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타틴, 칼슘 채널 차단제, 그리고 혈액 응고 방지 약물들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당신의 몸이 약물을 안전하고 서서히 처리하는 대신 너무 많은 약물이 축적되어 독성을 높이거나 너무 빨리 배출되어 약물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상호작용은 즉각적이지 않지만 서서히 조용히 발생하며 혈액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예측할 수 없는 혈관 수축이나 혈전 형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 번 건강한 과일이 강력한 약물과 섞여서 그 결과가 치명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환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조지아주에서 은퇴한 79세의 버스기사인 엘머 브라이언트 씨였습니다. 엘머는 고콜레스테롤을 치료하기 위해 아토르바스타틴을 복용하고 혈압 약물인 아몰로디핀도 복용 중이었습니다. 그는 자연 식사를 고집하며
매일 아침 신선하게 짜낸 오렌지 주스를 마셨죠. 그는 그 오렌지 주스를 한 잔의 햇살이라고 부르며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엘머는 몰랐습니다. 바로 그 오렌지 주스에 포함된 퓨라노쿠마린이 그의 간이 약물을 처리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의 혈압 약물이 혈류에 축적되어 효과가 과해졌고, 동시에 스타틴도 그의 근육과 혈액에 쌓여 염증을 일으키며 혈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며칠 동안 가벼운 어지러움을 느끼고 있던 엘머는 어느 날 의자에서 일어나다가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실려갔고 검사 결과 약간의 뇌경색이 확인되었습니다. 그의 혈액에는 약물이 너무 많이 축적되어 있었고, 그 결과 불안정한 상태가 되어 결국 뇌에서 작은 혈전이 형성되었습니다. 엘머와 그의 아내는 이 사실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생 오렌지 주스가 몸에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다르다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라고 엘머가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은 40살일 때와 같지 않아요. 특히 약물이 함께 있다면 더 그렇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자몽, 세빌 오렌지, 심지어 일반적인 넵을 오렌지까지도 자주 섭취하는 경우에는 60세 이상인 사람들에게 매우 조심해야 할 과일입니다. 간이 늦어지고 효율성이 떨어지며 약물과의 상호작용 위험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6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오렌지를 절제해서 섭취하라고 권합니다. 절대로 약물과 함께 먹지 말고 먹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감귤류가 위험하다고 해서 전혀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더 적은 양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작은 클레멘타인 같은 종류나 오렌지 주스를 물에 한두 방울 섞어서 먹는 방법이 더 안전합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어떤 처방약을 복용 중이라면 감귤류가 약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반드시 의사에게 확인하세요. 이제 오렌지가 어떻게 위험할 수 있는지 알았으니 많은 사람들이 아침 식사로 즐기는 과일 중 하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사과인데, 이 사과가 당신의 뇌와 혈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마 들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사과가 어떻게 혈당과 혈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제 다음 섹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6번째 사과, 놀라운 설탕 덧. 사과는 미국 건강의 상징이지요. 하루에 사과 한 개는 의사를 멀리한다는 말,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삭하고 즙이 많고 쉽게 먹을 수 있는 과일이죠. 병원에서도 자주 제공되며 노인들의 점심에도 자주 포함됩니다. 또한 손자들이 건강을 위해 챙겨주는 과일이기도 하죠. 그러나 60세 이상, 특히 혈압이나 당뇨병 혹은 인지 능력에 변화를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사과는 그다지 해롭지 않아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 스트로크의 위험을 높일 수 있는 과일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과가 얼마나 해로울 수 있을까요? 사과는 모두 똑같지 않습니다. 사과는 섬유질과 일부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지만 많은 미국에서 인기 있는 종류인 후지, 허니크리스프, 그리고 갈라 사과는 단맛을 강조한 품종들로 영양보다는 단맛을 추구하여 재배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과들은 높은 당지수, Glycemic Index, GI를 가지고 있어서 나이가 들면서 혈당을 관리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혈액에 빠르게 당을 흡수시킵니다. 만약 단백질이나 건강한 지방 없이 사과만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고 그 후에는 급락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급격한 상승과 하강은 단순히 에너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혈압, 혈관 염증, 그리고 혈액의 점성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면 혈액은 더 산성화되고 끈적해집니다.
인슐린 수치는 급증하고 혈관은 시간이 지나면서 좁아지게 됩니다. 이 패턴이 반복되면 동맥벽에 미세한 찢어짐이 발생할 수 있고 그곳에서 혈전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시스템이 빨리 회복되지만 이미 좁아지고 경직된 혈관을 가진 노인들에게는 그 혈전이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습니다. 펜실베이니아주에서 81세인 루이스 해먼드 씨는 평생 건강을 유지하며 매일 아침 건강한 식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매일 오후 간식으로는 허니크리스프 사과 1개를 즐겨 먹었죠. 과자나 쿠키 대신 사과가 최고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루이스 씨는 자신이 이미 인슐린 저항성이 있었고 이 매일의 당분 급증이 그녀의 노화된 혈관을 압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저녁에 시야가 흐려지고 일어설 때마다 머리에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루이스 씨는 말을 명확히 하지 못하게 되었고 딸은 그녀를 병원에 급히 데려갔습니다. 병원에서 스캔을 받은 결과 그녀는 경미한 뇌졸중을 겪고 있었으며 검사에서 불안정한 혈당 패턴과 내피염증이 나타났습니다. 약물은 적절히 복용했지만 그녀의 혈당 급증이 서서히 혈관을 손상시켰고 결국 그 급격한 당 상승 동안 혈전이 형성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제 나이 많은 환자들에게 말합니다. 사과를 좋아하시나요? 그럼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그린 스미스 사과는 당분이 적고 뇌를 보호하는 플라보노이드가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항상 사과를 단백질이나 건강한 지방이 포함된 음식과 함께 먹어야 혈당 급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절대로 공복에 단 사과를 먹지 마세요. 저녁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뇌는 안정적인 연료를 필요로 합니다. 롤러코스터처럼 혈당이 급증하고 급락하는 것은 그만큼 위험합니다. 사과처럼 건강해 보이는 과일도 그 이면에 숨어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혈당이 급증하면 혈관이 수축하고 혈전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의 건강과 어떻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사과가 나쁜 과일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사과도 적절한 양과 타이밍에 맞추어 섭취해야만 건강에 이로운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유불급이란 말처럼 과도한 당분은 우리 몸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7. 체리, 숨겨진 살리실산의 원천. 체리는 작고 아름답고 색이 화려해서 미국 식단에서 가장 건강한 과일 중 하나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의사들은 체리가 염증, 관절염, 심지어 심장 건강에 좋다고 추천하기도 하죠. 체리는 노인 건강 잡지나 유기농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고 요거트나 샐러드에도 자주 들어갑니다. 하지만 체리의 달콤한 맛과 빛나는 명성 아래 숨겨진 위험이라는 사실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미 혈액 응고를 조절하는 약물을 복용 중인 노인들에게 체리는 생각보다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 위험은 바로 체리에 포함된 자연 화합물인 살리실산, 살이치라텟 때문입니다. 살리실산은 아스피린처럼 작용하는 혈액 응고 방지 물질로 적당히 섭취하면 염증을 줄이고 심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이 물질이 많은 체리를 매일 먹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혈액이 이미 약물로 얇아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살리실산이 혈액을 너무 얇게 만들어 혈관벽이 쉽게 찢어지게 하고 최악의 경우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는 일리노이주에서 은퇴한 84세의 기차 기관사인 다니엘 로즈 씨를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몇 년 전 가벼운 심장마비를 겪었고 그 후로 매일 저용량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스타틴과 혈압약도 복용 중이었죠.
매일 저녁 다니엘 씨는 체리를 작은 그릇에 담아 먹는 것을 일종의 디저트로 즐겼습니다. 그는 체리가 염증에 좋다고 듣고 그로 인해 활동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위험 신호가 없었지만 몇 주가 지나면서 다니엘 씨는 점점 두통과 어지러움, 때때로 구토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혼란스럽고 구토를 하며 깨어났습니다. 병원에 실려간 후 CT 스캔 결과 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의 의사들은 약물에 의한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식단을 다시 살펴보니 체리를 포함한 여러 음식들이 그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바로 체리의 살리실산이 그의 혈액 응고 기능을 과도하게 얇게 만들어 뇌출혈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너무나도 미묘하게 그러나 치명적인 방식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체리가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지만 체리의 살리실산이 이렇게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자연적인 약물과 음식을 섭취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과도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체리를 먹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체리를 좋아하는 분들은 몇 개 정도는 먹어도 괜찮지만 매일 체리를 먹거나 체리 농축액, 주스 등을 자주 먹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특히 혈액 응고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복용 중인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에 섭취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체리와 같은 자연적인 혈액 희석제를 포함하는 음식을 자주 섭취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8번째, 딸기, 곰팡이, 농약, 그리고 통풍 유발 요소. 딸기는 보기에도 아름답고 빨갛고 심지어 심장 모양을 하고 있어 건강의 상징처럼 여겨집니다. 병원에서 식사로 제공되기도 하고 뇌 건강 스무디에 넣거나 은퇴 커뮤니티의 브런치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과일이죠. 그런데 딸기의 진실은 그만큼 달콤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인기 있는 과일은 조용히 뇌졸중, 염증, 그리고 장기적인 뇌 독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신체의 해독 시스템이 느려지면 그 위험은 더 커집니다. 먼저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은 딸기가 미국 농업에서 가장 많이 농약을 사용하는 과일 중 하나라는 점입니다. 매년 딸기는 환경근로그룹의 더티 더즌, 더티 도즌 리스트에 올라가며 이 리스트는 농약 잔류물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과일과 채소들을 나열합니다. 심지어 깨끗이 씻어도 여전히 농약 잔여물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든 사람들의 경우 해독 시스템이 점점 느려지고 이런 화학 물질들이 몸에서 쉽게 배출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뇌를 포함한 조직에 쌓여 뇌 기능을 방해하고 혈관을 내부에서부터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농약은 단순한 표면 자극 물질이 아닙니다. 많은 농약, 특히 전통적으로 재배된 딸기에 사용된 농약들은 신경 독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뇌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된 뉴런에서 산화적 스트레스를 증가시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농약은 작은 혈관의 구조적 통합력을 약화시킵니다. 특히 뇌의 백질 부위, 즉 뇌졸중, 기억상실 및 인지저해 가장 취약한 부분에서 말이죠. 그리고 이 손상이 발생하면 몸은 염증과 혈전 형성을 통해 반응합니다. 결국 이로 인해 허혈성 사건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딸기는 또한 퓨린이라는 자연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퓨린은 체내에서 요산으로 분해되는데 통풍, 신장질환 또는 혈관 염증 병력이 있는 사람들, 특히 많은 노인들에게 높은 요산은 염증 반응을 일으켜 혈관이 좁아지고 혈압이 상승하며 다시 말해 혈전 형성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미시간주의 80세인 엘레인 카터 씨를 기억합니다.
엘레인 씨는 매년 여름 신선한 딸기를 직접 따서 겨울용 스무디를 만들기도 하고 저녁 후에는 항상 딸기 한 줌을 간식으로 즐겼습니다. 그녀는 고혈압이 있었고 이뇨제를 복용하며 때때로 관절 통증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아침에 어지러움을 느끼고 저녁에는 부풀어 오른 관절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녀는 오른손에 감각이 없고 말을 더듬으며 일어났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경미한 허혈성 뇌졸중이 확인되었고 검사 결과 그녀의 혈액에는 높은 요산, 산화 스트레스의 징후, 그리고 저등급 염증이 있었습니다. 이는 수년간의 농약 잔여물과 퓨린 과다 섭취가 원인으로 보였으며 딸기 섭취가 매일 위험을 더하고 있었습니다. 딸기의 이러한 위험성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딸기를 먹을 때는 유기농 딸기만 먹고 철저히 씻어야 합니다. 매일 먹지 말고 항상 항산화제의 주요 공급원으로 삼지 마세요. 통풍, 신장 문제, 혈압약을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의사에게 문의한 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냉동 딸기는 가급적 피하세요. 특히 해외에서 대량으로 수입되는 냉동 딸기는 규제가 덜하므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딸기처럼 달콤해 보이는 과일이 실제로는 조용히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이 모를 수도 있지만 결국 여러분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9. 망고, 혈당 급상승과 약물 상호작용. 망고는 많은 노인들에게 열대 간식처럼 여겨집니다. 자연스러운 달콤함과 향기로 가득 차 있는 이 과일은 많은 사람들에게 보상이자 일종의 즐거움입니다. 과일 샐러드에 자주 들어가고 노인 웰니스 카페에서는 스무디에 담겨 제공되기도 하며 건조된 형태로는 건강 간식으로 팔리고 있죠. 망고의 밝은 주황색 과육은 마치 자연의 디저트처럼 보이지만 사실 망고는 노인들, 특히 심장질환, 혈압 문제나 여러 약물을 복용 중인 사람들에게는 조용한 방해꾼이 될 수 있습니다. 망고가 어떻게 위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망고는 미국 식단에서 가장 당도가 높은 과일 중 하나입니다. 망고 한 컵에는 자연당이 45g이나 들어있습니다. 이는 평균 도넛보다 더 많은 양이죠. 그리고 망고에 포함된 당분은 복합 탄수화물과 달리 매우 빠르게 흡수되며 급격한 혈당 상승을 초래합니다. 이로 인해 인슐린이 급증하고 그 후 혈당은 급락하게 되죠. 노인의 경우 인슐린 저항성이나 당뇨병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급상승과 급락은 혈관에 큰 부담을 주고 특히 뇌로 가는 혈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혈당이 급상승하면 신체는 염증을 일으킵니다. 동맥은 수축하고 순환은 느려집니다. 그리고 뇌로 가는 혈관에 염증이 생기면 그 벽에 미세한 찢어짐이 생기고 이로 인해 혈전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혈전은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망고는 혈당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연 화합물인 망기페린, 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망기페린이 간에서 약물을 대사하는 사이토크롬 P3고옥 효소 시스템을 느리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간이 여러 처방약을 처리하는 속도를 늦춰 약물이 축적되게 하고 그 결과 약물의 부작용이나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장 리듬이나 혈압약을 복용 중인 사람에게는 망고가 혈압을 지나치게 낮추거나 심장 리듬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예고 없이 일어나므로 그 결과를 쉽게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네바다주에서 은퇴한 83세의
소방관 윌리엄 부커 씨는 망고를 건강한 간식으로 선택하고 하루에 건조 망고 조각을 몇 개씩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혈압과 심방세동을 위한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윌리엄 씨는 아침에 가벼운 어지러움을 느끼기 시작했고 어느 날 침대에서 일어나던 중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을 때 스캔 결과 경미한 허혈성 뇌졸중이 확인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그의 혈압이 너무 낮아졌고 약물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았습니다. 그의 의사와 저는 그의 식단을 검토했고 망고가 그의 간에서 약물 대사를 방해하며 문제를 일으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망고는 자연스럽고 건강한 과일처럼 보이지만 여러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으며 혈당 급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60세 이상인 분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망고를 정말 좋아한다면 소량만 섭취하시고 하루 중 활동적인 시간에만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항상 단백질이나 지방과 함께 섭취하여 당분 상승을 완화시키세요. 또한 약물을 복용 중이라면 의사와 상담 후 망고를 섭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망고는 나이가 들면서 더 이상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우리의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예전에 견딜 수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최종 반성, 과일, 노화, 그리고 뇌보호의 진실. 이제까지 제가 소개한 9가지 과일이 모두 건강에 좋다고 믿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뇌졸중의 위험을 높이고 뇌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과일이 자연의 약물이고 지구가 준 선물이며 언제나 신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특히 60세 이상이라면 그 진실은 훨씬 복잡하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30대나 40대에 먹었던 음식들이 이제는 몸에 그렇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신장은 점점 더 느려지고 가는 약물을 처리하는 효율성이 떨어지며 혈관은 점점 더 약해지고 유연성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우리 뇌, 가장 섬세한 장기인 뇌는 혈압, 혈당, 응고요소의 변동에 더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한 입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진 시점에 와 있습니다. 많은 나이든 분들이 최선의 의도로 건강한 습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바나나를 먹고 간식으로 포도를 즐기며 저녁 후 파인애플을 먹고 아침에는 신선한 오렌지 주스를 마시는 등 이런 모든 습관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어느 순간 조용히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과일들이 정말로 나쁜 것일까요? 아닙니다. 과일은 여전히 건강에 좋은 음식입니다. 중요한 점은 어떻게, 언제, 무엇과 함께 먹느냐입니다. 나이가 들면 식사 시기의 타이밍과 무엇을 함께 먹느냐가 그 무엇보다 중요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일이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과일은 특히 적절한 양과 타이밍을 지킨다면 노화를 지원하고 뇌를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블루베리, 라즈베리, 블랙베리와 같은 베리류는 당분이 적고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며 혈관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또한 그린 사과인 그레니 스미스 사과는 당지수가 낮고 뇌를 보호하는 플라보노이드가 많습니다. 아보카도는 건강한 지방을 제공하며 레몬과 라임은 소화와 간 해독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과일을 적절한 시간대에 충분한 단백질이나 건강한 지방과 함께 섭취하는 것입니다. 과일을 아침이나 활동적인 시간대에 먹고 공복에 먹지 않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거나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일을 먹은 후에는 단백질이나 지방을 섭취해 혈당 급상승을 완화하고 체내 흡수를 느리게 만들어 안전하게 과일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약물을 복용 중이라면 과일이 약물과 어떻게 상호작용할지 항상 의사와 상담하세요. 예전에는 괜찮았던 음식들이 나이가 들면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일도 단순히 먹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타이밍과 섭취 방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결국 과일은 그 자체로 건강에 좋지만 과일을 어떻게, 언제, 무엇과 함께 섭취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겪어온 세대입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신체와 건강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고 그만큼 우리의 식습관도 신중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과일을 통해 건강을 지키려면 정보와 이해가 가장 중요한 열쇠임을 잊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은 과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과일 하나로 우리의 건강이 좌우되지 않도록 지혜롭고 신중한 선택을 통해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